그죠. 오늘 거기 석간 그 문화일보의 그 연금 개혁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많은 기자분들이 좀 문의 전화 또는 문자를 많이 주셔가지고 좀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백벌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원식 의장 주재 양당 원대회동 또 배석은 정책위 의장 양당 수석이 같이 하게 됐는데 모수개혁은 사실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모수개혁 합의 이후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재정 안정화 조치, 뭐 다른 말로 이제 자동 조정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뭐 4대 연금 뭐 같이 통합해서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연금특위 구성에는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 이제 지난 21대 때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특위 구성에 대해서 합의한 문건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당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유독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자는 데 대해서 오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 연금특위 구성 그 의석 배정이 6대 6대 1로 되어 있어요. 민주당 6, 국민의힘 6, 이런 소수정당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 특위 구성의 관례에 따라서 합의 처리한다는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빼자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상 그 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 협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모수개혁은 먼저 보건복지위에 그 우리 여야 간사님 등등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건 맞지만 우리 당은 연금특위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우리 이제 문화일보에서 마감 직전에 그 배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연금은 모수개혁 먼저 처리하고 특위는 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아마 이제 백벌을 해가지고 그게 기사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내용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 당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선결되고 나서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들어가냐 마냐의 문제이니까 그게 이제 들어간다고 서로 좀 서로 동의만 된다면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은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민주당에서 제안한 그 부수 안건 지급 보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군 출산 가산 크레딧.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요 세 건이 있는데 요거는 보건복지에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데 따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연금개혁 가지고 지난하게 많이 끌어와서 조금 국민들 보기에도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신 게 있겠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합의 처리라는 문구는 우리가 국회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 서로 협의해서 삽입을 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만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부연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 개혁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28년 만에 개혁이 지금 거의 이루어져 가는 단계고, 또 정부 단일화 나온 게 21년 만입니다. 그만큼 어떤 정부도 이걸 버거워해서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부담을 늘려야 되고, 우리는 최초 연금 설계부터 너무 많은 소득 대체를 높였기 때문에 개혁은 미래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 부담을 나눠 가자는 거고, 재정 안정의 방점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소수당의 한계로서 43%를 받지만, 사실은 그 전제에 정부안이 나온 것도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전제로 42%고,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패키지 사실은 더 있었죠. 세대별 차등화 이것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빠지고, 그런데 자동 조정 장치가 빠지고, 여전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그대로 담아가면 사실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때 구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약속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다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21대 때 연금특위에도 다항에, 주문 다항에 있습니다.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한다. 근데 이걸 구태여 삭제하는 저는 그 저희를 모르겠습니다. 의심하면 되지 않지만 굳이 있는 것을 삭제할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걸 또 어떻게 바라보실지, 안 그래도 국회가 여야 합의 내지 협의 처리가 관행으로 되어 왔는데 일방 처리가 지금 22대 때는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 문구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꼭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담보하지 않고는 지금 바로 모수개혁만 처리한다. 이것은 당초에 약속드린 재정 안정을 기한다, 미래 세대의 부담 나눠 갖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렇게 간단한 거면 28년이 안 걸렸겠죠. 벌써 했겠죠, 여러 번. 근데 이걸 한 번 하면은 다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레딧도 현행대로로 가면은 부담이 2050년, 2060년에 가야 늘어납니다. 전부 다 미래 세대의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우리가 저출생이 가속화된다면 보험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늘어나고, 보험료를 내는, 연금 보험료를 내는, 보험료 내는 사람은 계속 줄어나는 이 구조에서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당은 끝까지 당초에 약속드린 재정 안정을 기한다는 것을 그래서 노력하는 점이고, 이 부분도 민주당이 조금 헤아려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청년 세대인데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개혁은 왜 합니까? 그 부담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기득권 세력이 모두 누리고 미래 세대에게만 떠넘긴다. 이것을 어떻게 개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끝까지 조금이라도 미래 세대와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국회 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오래 이야기했어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그 마트에 있어가지고. 뭐 특별한 질문사항 없죠? 있나요? 혹시 크레딧 관련해서도 그러면 특위 구성이 먼저 전제된 다음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크레딧은 먼저 소위나 뭐 논의해도 되겠지만 최종적인 그 의결 처리는 연금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 소위에서 심사를 할 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3건이었습니다. 그걸 다 상정해서 했는데
거기에 크레딧하고 지급보장 명문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재정 안정을 조금이라도 기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수용을 조금 더 떨어뜨리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키지로 해서 복지위에서 같이 논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이 선행 조건입니다. 예, 또 다른 SBS 최승입니다. 오늘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민주당의 구체적인 안이 뭐 숫자까지 이제 나왔는데 26년부터 0.5%씩 7년간 인상한다. 소득 대체율은 0.5%포인트씩 6년간 인상한다. 이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판단하세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건 우리 당도 같은 입장이에요. 네. 다른 거 있나요? 예. 혹시 복지위 법안소위가 내일 열릴 수 있을지 언제쯤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국회 특위가 선행 조건이어야 된다고. 그게 그래야지 구조개혁을 한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미래 세대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신뢰를 드리지 않고 간단한 걸 논의해라. 이거는 간단치 않습니다. 전부 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금 이게 2050년, 2060년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그래서 반드시 국회 특위가 전제돼야 됩니다. 맞죠, 의장님? 예, 또 다른 전 연금개혁 관련은 아니고 조금 전 가족일자 중과세 폐지 관련해서요. 야당에서는 이게 성심성 립서비스 아니냐라고 했는데 야당, 민주당에서는 성심성 립서비스 아니냐. 네, 그래서 좀 결국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법안을 당론 발의하실지 뭐 향후 추진기를 궁금합니다. 뭐 당론 발의 여부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이제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공 미분양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건설업체들이 현재 연쇄도산하고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이제 판단해 보니까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다세대 중과제를 좀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세금 부담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이제 된 거고, 그걸 뭐 당론 발의하겠다 여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취지를 먼저 밝힌 거고, 거기에는 이제 주요 대상 세목이 아마 취득세가 가장 우선직이 될 것 같고,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입니다. 그다음 이제 종부세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아마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서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회장님, 저도 좀 다른 사안인데 그 정부의 추경 지출 요청하기로 오늘 여야 합의했잖아요. 근데 연금특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 이게 좀 추경 논의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좀 있으면 그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논의하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추경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부분은 민주당이 해바뀔 때부터 계속 추경해야 된다고 이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4.1조 원을 깎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경기 진작이라든지 또 뭐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지원이라든지 또 AI와 같은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 편성하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작업에 지금 착수는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물리적으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부처 내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또 SOC 예산을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도 아마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뭐 차관회의, 국무회의, 또 국회 제출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좀 절차적 문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절차는 진행할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것은 예산 편성의 고유 권한은 헌법상 정부에게 있는데, 이거를 국회가 얼마를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특히 현재 국정협의회에서는 정부 대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진지한 추경 논의를 위해서는 국정협의회 참석 대상에
정부 대표도 포함이 돼야 추경도 좀 더 진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